예. 뉴스탑10이 꼽은 3위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2주 넘게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선별 지원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된 건데요. 오늘 여야 4차 추경 막판 타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의는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따져봐야죠. 최 교수님. 예. 4050, 대략 4050의 이 세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못 받게 된 건데 정부 여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추경 예산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추경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추석 전에 지급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지금 입장인데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여당 내 일부나 국민들의 정서도 사실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 그다음에 야당의 반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돼서 결국 바꾼 건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만 16세, 34세 그리고 65세 이상만 2만 원을 선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16세를 왜 잘랐냐면 16세 이하는 중학생까지가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중학생까지는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원래 초등학생까지만 돌봄비를 주기로 했다가 이번에 중학생까지 이걸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야당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16세 이하는 돌봄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시켰고 16세, 34세는 대부분이 정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달아서 아마 2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65세 이상만 지금 주기로 했는데 16세, 34세만 주고 65세 이상만 주기로 했는데 이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결국은 또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35세, 64세들은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세금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데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아마 송구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도미노식으로 문제가 계속 확산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 말씀하시죠. 예, 이낙연 대표. 이준석 의원님. 근데 모르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다 준다고 했을 때도 뭐라 그러고 선별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럼 35, 64 이 앞뒤로 뭐 생일이 몇 달 차이 안 나는 분들도 벌써부터 좀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긴 하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주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뭐 예를 들어 언택트 때문에 강의를 듣거나 해가지고 뭐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궤변이었던 것이 그렇게 따지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뭐 집에 있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 데이터 사용량이 어떻게 늘었다는 것인지 그 지금 지원하는 계층이 왜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다는 것인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 못하고 그냥 단순히 가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애초에 주겠다는 의도 자체가 그러면은 아무 말 대잔치였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전 지금 상황에서 이 원래 1조 원 가까운 금액이었다가 이제 5,300억 정도 이제 절감이 됐는데 맞아요. 이 금액이 사실 5천억이라는 것이 국가 예산 규모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지금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를 만약 50만 개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100만 원씩 더 드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이 비용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이번에 추경이라는 것이 결국 빚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대통령께서도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렇게 돈을 쓰는 것, 특히 빚내 쓴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것도 있다. 물론 뭐 여론도 받아들여야 되고 추경도 빨리 타결이 돼야 되니까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 것도 있지만 첫 단추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분석인데요. 사실 대통령부터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서 작은 위로와 정상이라고 표현했던 이 통신비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문턱도 넘지 못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허술했다. 이런 뒤늦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한 가족이 모두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있는 것이고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게 불과 열흘도 안 된 얘기거든요. 당시에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고 통신비 2만 원. 그리고 경제수석은 한 가족이 모두 6만 원에서 8만 원 통신비 절감액이 생긴다. 무의미하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좀 민망한 상황이 되긴 했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현정 의원님. 뭐 그렇습니다. 일단 저 대통령의 저 말씀이 처음에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이게 뭐 대통령이 뭔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됨으로 해서 저 말이 굉장히 우리가 이 탑10에 다뤘지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삼권 분립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떤 심의 통과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편성을 하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야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뭐 청와대에 결정하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여당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아니 대통령 처음에 정부에서는 차등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가 다 줍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처럼 이제 어떤 면에서 알려졌단 말이죠. 근데 야당은 뭡니까? 야당은 왜 있습니까? 어쩌면 국회라는 공간은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있는 건데 바로 오늘 통과시키는 게 바로 국회가 가진 권한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처음에 대통령이 우리가 국민에 드리는 게 아니가 자 국회에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인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 모든 것을 청와대가 결정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 지금 어떤 결과론적 아니 준다는데 왜 안 주지?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어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요청하는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걸 뭐 정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정책 기반에도 좀 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장혜철 변호사님. 그럼 짧게 하나요. 어쨌든 돌고 돌아서 뭐 반발도 여전히 합니다만 5,300억은 다른 곳에 쓴다고 하는데 그럼 이 5,300억을 어디에 쓰는 건지도 좀 정부가 오늘 밝힌 바 있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국회에서 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절감한 이 세금한 5,300억 같은 경우 우선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긴급 돌봄 비용 같은 경우도 유치원생부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까지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중학생까지 그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에 사실 대면 수업 어려워지면서 돌봄이 각 가정마다 참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점도 분명한 부분이고 기존에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 긴급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법인 택시 종사자는 근로자로 편성이 되면서 이거 못 받는 오히려 형편은 더 어려운데 이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경안에서 이 법인 택시 운행자 같은 분들 그리고 일부 소외되었던 계층에도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2만 원 주겠다 했다가 안 주게 되는 혼선을 빚긴 했습니다만 야당에서 이걸 반대해서 5천억가량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 택시 종사자나 무료 예방 접종 등 훨씬 더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이 쓰여지게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뀌나니 차라리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안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신비 2만 원 결국 일부 계층에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조금 일찍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고요. 앞서 선관위원 후보자인 조성대 후보자 얘기 있고 연예인 박희순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